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 자리한 유교문화박물관. 21세기를 사는 저 김보라가 조선시대 선비의 삶을 체험해봤던 특별한 곳이었는데요. 다양한 유물과 풍부한 볼거리를 담고 있는 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이번 주에도 보라의 보물찾기에서 그 특별한 경험을 이어가 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또 굉장한 게 있네요. 예. 네, 제지살인의 생활공간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이 공간은요, 조선시대 때 향촌마을을 이렇게 한번 복원해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행정 중심은 저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저기 보이는 저런 공간은 바깥에 있는 사대부들은 성 안에서 살지 않고 외곽에서 성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조선시대 때 향촌마을의 특징이죠. 이곳은 현실 정치에서 유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선생님, 여기는 유교와 국가실이네요. 네. 국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요. 네. 선생님, 이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유교는 조선시대 때 들어오게 되는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이념, 사상이 유교였다는 것이죠. 이 공간은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시대.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오례가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예, 요 그림은 이제 그 효명세자가 세자라는 분은 이제 다음에 임금이 돼서 국가를 통치하게 될 분이니까 굉장히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왕자 사부라고 해서 왕자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명륜당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조선시대 정치의 축은 왕과 관료였죠. 특히 사대부로 대변되는 관료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는데요. 선생님, 이곳에서는 조선시대의 관료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네. 조선시대의 관료는 나라를 움직이는 큰 힘이었죠.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는 국왕이 혼자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고, 현명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 신하들을 많이 임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신하들은 앞장서서 국가를 지키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교지는 퇴계 이황 선생을 자헌대부 공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성균 관사, 동지 경연 춘추 관사로 임명한다는 교지였습니다. 이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하면 교육과학부 장관과 그 국립대학인 총장을 같이 겸직하는 벼슬을 내주시는 건데 굉장히 영예로운 벼슬이었습니다. 근데 퇴계 선생은 여기에 나가지 않으시고 이제 그 제자들과 같이 도산서에서 학문에 몰두하셨죠. 여기 보이는 요 위성공신 교서는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선조를 지키셨거나 이제 그 선조를 따라서 의주로 몽진길에 동행했던 분이나 또는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에 공이 있었던 분들을 공신으로 임명하는 그러한 그 교서입니다. 이 그림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인데요. 조선 왕궁의 옛 모습은 물론이고 왕궁의 건물 배치나 조원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공간인데요. 네, 선생님, 여기는 유교와 과학실인데요. 유교와 과학하면 어쩐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가 굉장히 과학을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작용하는 그 시절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는 하늘의 별자리를 잘 관측해서
홍수와 가뭄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치우기를 만들고 뭐 일정 정시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실학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언어에 대한 인식 또는 역사에 대한 인식, 지역 강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경에 대한 인식들이 새로 이루어져서 여기 보이는 요 대동묘지는 우리나라의 그 고산자 김정은 선생님이 수십 번을 이 박살하면서 그린 이런 시록을 그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위에 보이는 이 별자리들은 뭐예요? 네,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겁니다. 아, 저 이거 본 적 있어요. 예. 네, 근데 제가 이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봤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것은 사각형의 아마 석판에 새겨진 그런 지도죠. 이거는 이제 하늘의 별자리라서 하늘에다 이렇게 상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역사책 속 유물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이 특별한데요. 이거는 천문 관측 기구인가요? 예. 일성정시라고 해서 하늘의 그 별자리와 달의 움직임들을 관측하는 그런 천문 관측 기구였습니다. 조선시대 유물에는 특히 지도가 많은데요. 여기 도성 팔도 지도라고 해서 지금 서울과 우리나라의 팔도의 지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지도가 과학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면요. 그 지도는 종래의 조선시대 때는 지구가 이제 둥글다는 게 아니고 네모났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인 서구의 그런 그 지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인접 국가를 중국이라든가 일본과의 국경 문제를 확정짓기 위해서도 지도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그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지도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공간으로 가볼까요? 선생님, 여기는 유교와 미래사회 방인데요.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이 방은 여기 더불어 살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듯이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꾸며뒀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의 답을 이 방에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영상과 사진 자료를 보면서 유교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유교가 꿈꾸는 세상, 유학자들이 꿈꾸는 이상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교는 과연 어떤 세계관을 통해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 했을까요? 이 방은 유교가 지향하는 이상사회를 이제 구성했습니다. 유교가 지향하는 이상사회라는 것은 저기 보이는 대동세계라고 있죠. 저 대동세계는 사서 오경 가운데 예기라는 책 속에 예운 편석에 나오는 그런 세계인데요. 저 세계가 꿈꾸고 있는, 유교가 꿈꾸고 있는 이상세계를 오늘 우리말로 쉽게 풀이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라가 유교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사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굉장히 현실감이 와닿는 그런 세계죠. 두 번째 항목은 이제 혼인 정년기에 달한 남녀가 결혼을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이상적인 사회다. 그런 조건이 갖춰지고 이제 내 부모를 섬기듯이 남의 부모도 그렇게 소중하게 잘 섬기고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귀엽듯이 남의 자식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는 것입니다. 유교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사회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축의급인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 자신을 미루어서 상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상대에게 먼저 권하는 그런 사회야말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행복한 사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교에서 추구하는 대동세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세상이 바로 이곳에 펼쳐져 있는데요. 오늘 귀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의 유교 유물이 진짜 보물 맞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 이곳에는 유교문화박물관이 있습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마음 편히 웃으실 수 있습니다. 보라의 보물찾기 즐거우셨다면요. 주저하지 마세요. 자, 초대할게요. 여기는 안동의 유교문화박물관입니다. 전 이제 다음 보물을 찾아갈게요. 역동의 산업도시 울산의 중심에 자리한 귀한 문화재. 1652년에 지어진 울산향교입니다. 지나온 역사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이곳을 지금 만나볼까요? 정감 있는 돌계단이 우리를 반기는 울산향교. 오늘도 강 PD 발걸음이 바쁩니다. 울산향교를 찾아온 강 PD입니다. 나는 울산향교 정교 이세거리 올시다. 울산향교는 홍살문 대신 청원루가 우리를 맞는데요.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 그 건물은 숙종제 이제 이거 청원 누각이라고 그래서 청원루라고 그래서 누각에는 우리 유생들이 호연지기하고 시 얽고 하던 곳이고. 이 청원루라는 이름은요, 선비의 맑은 정신을 멀리까지 전해 세상을 교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원루에 올라와서 보니까 앞에 지금은 높은 건물들이 좀 생겨서 그렇긴 하지만은 예전엔 정말 빼어난 경관을 자랑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태화강이 아주 수량이 많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태화강 건너편에는 왕생이 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들이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울산 항 쪽으로 보게 되면은 갈대밭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또 그 밑에는 염전이 있었고, 지금 현대 자동차 부지에도 거의 다 염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물산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앞에 청원루라 했듯이 앞을 보게 되면은 아주 푸른 강물도 흐를 뿐만 아니라 먼 곳 저 동해 저 바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을 가졌습니다. 반구동 구교마을에 있던 울산향교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같은 자리에 재건됐는데요. 더 좋은 명당을 찾아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특히 건축미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여기가 울산향교의 명륜당인데요. 예.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울산향교가 조선시대는 도읍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도로부는 군 위에거든요. 그래서 정면 5칸입니다. 측면 2칸이고, 이를테면 도호부의 격에 맞는 명륜당을 지었더라고요. 인간 사회의 윤리를 밝힌다는 유교의 교육이념 실천을 위한 강학 공간이 바로 명륜당인데요. 그 강학 공간 곁엔 유생들의 기숙사인 동제 서재가 필수입니다. 이 동제는 사족의 자제들이 기숙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둥 크기도 서재하고 틀립니다. 서재보다 좀 굵고, 그 다음에 이 석가래도 서재보다 약 한 치 정도 큽니다. 굵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그렇게 이제 국가 경영 체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알고. 울산향교의 동제와 서재는 지금도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유학이념 실천을 위해서 그 문을 활짝 연 겁니다. 선비들의 곧고 맑은 정신이 느껴지는 명륜당 역시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넓은 명륜당은 구석구석 오랜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런 중에도 청소년 인성교육과 예절교실, 한문 서당에 이르기까지
과거 향교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이제 좀 보수나 중수 같은 걸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명륜당과 동제 서재 같은데 중수를 했으면 기본 틀의 변화 같은 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당초 이건해 올 때의 그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2009년도, 10년도에 이 집을 완전히 헐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대성전하고 명륜당하고 했는데 그때의 그 1652년에 지을 때 옮긴 안주 보와 기둥은 안주 몇 개가 있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보가 그때 옮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보가 너무 오래되고 사간 거는 이제 그 한 4, 5년 전에 갈았습니다. 갈고. 헌데 명륜당 천장에 다른 향교에선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함이 여러 개 자리하고 있군요. 장교님, 천장에 있는 나무로 만든 함 같은 이건 뭔가요? 예, 이 함은 우리 향교의 역사를 보관하는 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교동에서 1652년에 옮긴 이후에 일어난 향안, 그다음에 그게 재임사, 또 회의로 이런 부분을 저 위에 11개가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옮기면서 이 건물을 옮기면서 이전의 것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임진왜란 7년이 울산고를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문서는 관이나 또 우리 향교나 근데 막 소실이 되고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지요. 울산 향교는 유독 옛 정취를 물씬 풍기는데요. 잔디와 조화를 이룬 돌바닥은 물론이고 자연스러운 돌계단까지 가능한 인위적인 느낌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된 듯한 이 나무에도 사연이 있겠죠? 장교님, 이 나무는 향나무인가요? 예, 향나무입니다. 이 향나무는 우리 향교가 이리로 옮긴 이 역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52년 되나요? 서울의 성균관 대성전 앞에도 이 향나무가 있듯이 여기도 향나무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가지가 저게 4가지가 났는데 이건 우리가 인이 예지를 상징하는 가지를 만들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공부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위패가 봉안된 가장 신성한 공간 대성전. 우리 대성전은 저게 측면 2칸, 정면 3칸입니다. 그러나 이 기둥과 기둥의 폭은 많이 넓습니다. 10넉자 되는 데가 있고 12자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는 12자고 가운데는 10넉자입니다. 좀 크지요? 크고 이 기단은 당초 구교동에서 이래 옮길 때 그 기단 그 모양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저 손도 안 대고 그냥 그 돌을 주워다가 이래 전부 이었는 겁니다. 그 계단을 오르는 걸음이 마치 역사의 흐름을 뒤집는 듯한데요. 예로부터 울산은 외와 좀 거리가 가까워서 침입이 좀 잦고 어려움이 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앞장서서 이 울산을 지키던 게 그 옛 유림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 동남단에 울산이 지정학적으로 돼 있어서 외와 상당한 좀 침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있는 유림들이 전부 봉기해서 여병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를 울산 고을뿐만 아니라 경주, 영천, 여기 언양, 저 넘어 청도, 밀양까지도 같이 외를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유림들은 그야말로 충이 넘치는 아주 충성스러운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성공리에 종식을 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7년 전쟁을 그래도 성공리에 참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그걸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조선시대 유교 문화의 상징이었던 울산 향교. 여전히 그 정신을 토대로 한 살아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우리와 호흡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울산 향교를 탐방해봤습니다. 정 의원님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여기 장의가 56명 있지만 평균 연령이 60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거기는 박사도 있고 학교 교장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은행 지점장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활동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림도 발끝에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깊숙이 파고드는 유림이 되어야 우리의 인사상 대동사회를 가는 것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울산 향교가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유교의 중심을 지키는 강릉 향교가 창건 7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는데요. 지난 9월 29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이 특별한 자리를 축하하기 위한 시민들과 전국 유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역시 공부자를 받드는 그런 정편에서 그래 참 여러 가지 견학도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참작도 해야 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경주에서 그 장이들이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다섯지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 강릉 향교가 우리나라 가장 많은 위도 모시고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강릉 향교는 우리나라 향교 중에서 특히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유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제양 의전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귀한 곳이기도 합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강릉 향교 대성전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현에게 알리는 고유례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요. 소금원에 자리한 기념비 제막식으로 이어졌는데요. 700도를 축하하는 대형 기념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금년 우리가 700주년 행사하는 것은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쭉 모아가지고 집대성 시켜가지고 후세에게 기록을 남기고 첫째 700년 사지를 발간하고 두 번째는 우리 기념비를 우리 순수한 우리 유림 건성금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주변 환경도 개선하고 더욱 앞으로 천년을 향한 행교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선비 정신과 애양 정신을 기리는 서화 초대전도 열렸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가들이 참여해 강릉 유교 문화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릉 향교 창건 700주년 기념식은 황영조 기념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이 체육관도 바로 강릉 향교 옆에 있답니다. 향교의 역사를 소개하는 이 자리에는요. 명륜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일단 향교의 근처에 있으니까 다른 문화에 관련된 분들도 많이 오셔서 연설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화를 여기서 향교를 보면 접할 수도 있고 제사도 보고 이러면서 하나씩 쌓여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자부심 같은 게 느껴져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시상식도 있었는데요. 오늘 향교 700주년 기념으로 100일장을 학교에서 진행하면서 시조를 지어서 상을 받은 것. 고려 충선왕 5년인 1313년에 창건된 강릉 향교는
강릉의 대표적인 유약자를 배출한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사는 저로서 강릉향교의 70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들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릉향교는 열린 향교로서 인성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보다 좀 많이 확대시켜서 찾아오는 향교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0년의 긴 역사를 그대로 보존해온 강릉향교. 그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래 1000년을 향해 더 큰 걸음을 옮기는 향교로 우리 전통의 유교 문화 발전, 그 중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